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주 귀한 손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한국을 찾은 아주 귀한 손님이신데요. 이탈리아가 배출한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이시며 연출가이신 지안카를로 메노티 선생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광민 교수도 함께 나와주셨는데 이 교수께서는 이번에 메노티 선생의 작품으로 공연이 되는 김자경 오페라 단체 36회 정기 공연의 부지휘자로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통역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손님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특히 한국의 일정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저희 11시에 만납시다 출연을 해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He said thank you about your coming to this show tonight. Well, tell him that I'm very honored to be here and that I apologize for not speaking Korean.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시면서 네.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But next time he'll invite me, I will speak Korean. 오케이. 다음에 오실 때는 꼭 그 한국말 배워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겠다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께서는 메노티 선생을 대단히 잘 알고 계신 분으로 또 가까이 지내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연이 돼서 아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6년 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 저희 작곡 선생님하고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네. 제가 소개를 받은 후에 물론 그 전에도 이분의 작품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이분을 개인적으로 뵙게 된 다음에 이제 오페라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갖게 됐고 또 이제 한국에 한번 오셔서 이렇게 공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메노티 선생님의 작품을 가장 처음 소개하신 분이 우리 김자경 선생님, 김자경 오페라단에 계신 선생님께서 소개를 하셨는데 그 선생님의 주선으로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네, 우리 메노티 선생님은 세계적인 음악가이시라는 거는 대충 우리들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음악인이신가 좀 친하시니까 말이죠. 잘 설명이 되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이분의 오페라가 몇 번 공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계의 오페라 극장에서는 이분의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세계적으로 많이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우리가 이태리 쪽 하면 우리 오페라를 생각하게 되고요. 오페라 하면은 베르디나 푸치니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음악사의 흐름을 볼 때 이제 이태리 출신 작곡가로서 베르디나 푸치니 이후에 어떤 대를 잇는 작곡가를 누구냐라고 평가한다면 아마 우리 메노티 선생님으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대두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작품 성향은 신낭만주의 경향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고전적인 오페라에다가 현대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킨 그런 작곡가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46년도에 공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무당이라는 거 이번에 공연하겠습니다만은 그 작품을 공연을 브로드웨이에서 함으로 인해서 약 7개월 동안 매일 저녁 표가 다 팔릴 정도로 장기 공연을 하심으로 인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고 그 외에도 영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정치성을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만 그거는 1년 동안 브로드웨이에서 계속 매일 밤 빠지지 않고 공연에서 성공을 거두셨죠. 그 후로 영사라는 작품이라든지 성 브리커 스컬이라든지 이런 작품으로 미국에서 가장 받기 어려운 작곡상 가운데 하나인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이태리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렸을 때 이태리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근 한 5, 60년 동안 미국에 사셨지만 이태리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상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음악계에서 굉장히 높게 사고 있고요. 또 심사 과정에 있어서도 아마 이태리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아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미국적인 작품을 쓰셨다는 것에서 평가하고 2번 그 퓰리처상을 받으셨다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공적을 인정할 만한 그런 작곡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메노티 선생님의 작품이 한국에서 공연된 것은 언제였고 몇 번이나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까? 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4종류 내지 5종류 오페라가 공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처녀와 도둑이라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오페라단에 의해서 춘천, 제주도 이런 데까지 가서 그 학생들 모아놓고 공연을 했는데 춘천에서는 아마 운동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한 2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 많이 공연이 됐던 그런 작품이고 얼마 전에도 아마 조그만 오페라단에서 국립장에서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말과 밤의 방문객, 전화, 무당 이런 오페라들이 한국에서 공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서 물론 그 김자경 오페라단에서 초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오셨을 걸로 믿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좀 여쭤봐 주시면은. 그렇죠. As well as we know, you are the great composer, and your work was performed several times in Korea. What was the motivation to bring you to Korea? Could you tell us about? Well, first of all, I was invited here by Mrs. Kim's opera company. And also, I'm very much of a gypsy. I like to travel around the world. I've never been to Korea before. And I was very curious to come and see what Korea was like. 첫 번째는 이 김장현 오페라단에서 초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셨고요. 자기 특성 가운데 하나가 집시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는 것이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생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나라를 알고 싶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방문하시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 공연될 작품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would you briefly introduce about your opera Medium and Amelia Goes to Ball, which is premiere in this Yes. Saturday in Korea? Well, the Amelia is the first opera I ever wrote. I was only 23 or 24 when I wrote it. It is a very light, it is a comic opera. I hope that Koreans will laugh when they see it. The Medium instead is a much later work, I mean maybe about 10 years later. And it is very important in my career because it shows my style for the rest of my life. That really marked the change in my music. And that is a tragedy, and it is a conflict between faith and skepticism, which is a conflict I have within myself. I'm half religious and half non-religious. 예, 이번에 공연하게 되는 두 작품이 아멜리아 무도회 가다하고 무당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멜리아 무도회 가다라는 작품은 본인의 가장 처음 데뷔 작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살 때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작품을요. 그래서 희가극이니까 코미디스러운 그런 가극 가운데 하나인데 한국 분들이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오페라인 이 무당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무당으로 번역이 됐지만은 외국에 보면 미디움이라는 것이 포천 텔러, 그러니까 행운을 얘기해 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번역상에 이제 우리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무당이라고 그랬는데 10년 후에 그러니까 아멜리아 초연 후에 10년 후에 작곡이 된 건데 그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데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페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오페라는
그 본인 자신이 반은 신앙적이고 반은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회의와 갈등을 그려낸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그 직접 연출을 맡고 계신데 이 한국의 이 오페라 가수들을 많이 이제 이번 기회에 만나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가 좀. This time you are the artistic director, stage director for the opera company. How is your feeling about the Korean cast and Korean opera singer? Well, I think that in Korea you have very good voices and many good voices. What I found is that singers in Korea they have not taught how to act, how to move on the stage. They just stand there and they sing, but when you ask them to move realistically, they don't seem to be able to. And there is, I'm told there is no school here for singers to learn how to act. And I had trouble with that, to make them relax and even to teach them how to walk on the stage. Some of them, they just don't even know how to walk or to run, for example. 예, 그 한국 가수들을 만나보신 인상으로는 아주 좋고 풍부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하나의 문제점은 이 한국의 그 오페라의 연기를 직접 지도하는 학교가 없어서 그런지 그 연기를 지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그러십니다. 이거는 즉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수줍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뭔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지 못한 것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For example, tell them it is very difficult to make a Korean singer understand that when he sings to somebody, he must look at him. They go, very often they go, you're supposed to look at you. And you have to tell them that when they sing, they must not look at the conductor. They must look at the person they're singing to. 예를 들자면 이제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오페라를 하게 되면 자기 대사를 노래로 그 상대방 역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떤 경우에 수줍어서 상대방 얼굴을 보지 않고 이 지휘자를 보고 노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네. 이 한국에 오셔서 다녀보신 곳은 어디신지 좀. Did you traveling in Korea somewhere? Yes, I did because when I first arrived in Korea, I was amazed at the wonderful recovery you have made after the war, but I also was disappointed because I thought I would find an Oriental city, and I found Dallas. Can you translate that? 이렇게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맨 처음부터 보시려고 그랬었습니다만 첫 번에는 한국을 발견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 서울이라는 도시와 보니까 마치 그 미국에 있는 달라스 도시처럼 그 미국화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몇 군데 다니셨다고. Because I was told that Korea means the land of morning calm, and there's no morning calm in Seoul, and so I tried to find out what is the soul of Korea.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너무 이 고요한 아침이 없는 것 같아서 자기가 진정으로 그 한국 그러니까 서울의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소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 좀 발견해 보고 싶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So my friends took me to Gyeongju, and there I found a little bit what Korea is about. But I think that there is too much America in Korea. It's too much business, money, business all the time. And what is the Korean soul?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경주를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농촌 풍경을 좀 보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진짜 한국이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거를 발견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한국이 굉장히 바빠진 것 때문에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머니, 비즈니스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은 이 한국의 그 정신이 뭔가를 좀 더 발견해보고 싶으셨다고 네. 말씀을 하시죠. 예, 지금까지 그 선생님께서 그 오페라 대작을 남기신 게 몇 곡이나 됩니까? 네. How many opera was composed by you? It's 16, 17, 18. I don't count. 어떤 것을 대표작으로 본인은 오케이. 생각하고 계신지. 16개 해서 한 19개 정도인데 본인이 직접 그 카운트를 정확하게 안 해보셨기 네, 때문에 네.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What opera is your outstanding work you can recognize? That is for the public to decide. The one I like best is perhaps the Saint Oblique Street. But I also have great affection for Amelia because Amelia is brought me success right away. But I mean that's a very just like it's my oldest child. That's why I like. 그 평가는 청중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네, 거지만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성 브리컬 스트리트라는 오페라를 그 성공작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러고 또 가장 처음에 작곡했던 아멜리아 무도회 가다 그 작품이 본인을 이 음악적인 대가로 만들 수 있던 계기가 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대표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다고. 이렇게 메노티 선생님처럼 세계적인 그 작곡가가 되려면은 그 어떤 그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Okay, everybody knows about you. You are the renowned composer in the world. What's the secret about your good success in your musical career? Well, there is no secret. Some composers are lucky, some composers are unlucky, and it's up to God to decide. I mean, we just write music. There's no secret about it. 뭐 특별한 그 조건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천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행운이 따를 경우도 있고 어떤 작곡가들은 그 기회를 잘못 만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네. 몇 살 때부터 음악을 하셨을까요? When did you start the music study in your life? When I was 6 years old. 6살 때 음악을 시작하셨다고 네. 말씀을 하시죠. 6살 때 음악에 그 자질을 보일 정도였다 그러면 그 자질을 인정하는 주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그 집안이 음악가의 집안이신가요? Your family is a musical family? No. No. We're 8 children, and my father was a businessman. My mother played the piano a little bit, and with lots of wrong notes. And but I'm the only musician. 이 팔남매 가운데서 한 분으로 태어나셨는데 아버님은 사업하시는 분이셨고요. 네. 어머니는 주부셨는데 그저 피아노 조금 치실 정도였고 나머지 분들은 음악하시는 분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악 수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셨는지요, 메노티 선생님은? Could you tell us about your musical studying career in your life? Well, as I said, I started very early, and then I was very lazy, and then so my mother took me to a famous conductor of that time, Arturo Toscanini, and I asked him, "What should I do with this boy who is so lazy? He's very gifted." But so Toscanini said, "Take him away from home." Take him to America, to a good school, and there's a very good school in Philadelphia, and just leave him there and leave him alone. And my mother said, "Oh, my son, my son." But she listened to Toscanini, and she took me to America. I was 16. I just finished my studies in Italy, and then she left me there. Okay. And that was for me, it was the beginning of that I knew that I had the school was very good. I had lots of competition, and then I began to study really very seriously. 그 어렸을 때 공부를 이태리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께서 선천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토스카니니라는 지휘자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여쭤봤었나 봐요. 그때 토스카니니가 추천하기를
미국으로 보내서 코티스라는 음악 학교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음악이 발전이 되고 음악을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충고를 해서 어머니가 맨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니까 걱정하셨지만은 그냥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본인이 거기 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작곡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네. 16살에 그 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혼자 있었으니까 네. 공부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고독하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셨을 텐데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것인가 좀 물어봐 주세요. What was your good memory in your student time in the United States, or What- difficult time? Well, it was not, beginning it was very difficult, the first couple of weeks. But then I met almost right away another student, Samuel Barber, who was studying with the same teacher. And he spoke Italian and he spoke French. And so we became great friends. And he took me to his family, who lived outside Philadelphia. And they became like a second home to me. They loved me very much. And we've been great friends, and that was very important to me. And Sam Barber became also my best critics. He criticized my music, and I criticized his music. 사무엘 바버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네, 네. 그분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 학교에서 가장 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 같은 선생님 밑에서 그 훌륭한 작곡가를 같이 만나서 같이 음악 공부를 하셨나 봅니다. 사무엘 바버라는 작곡가입니다만은.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사무엘 바버 집안에 초대가 돼서 그 집안하고도 친하게 됐고, 그래서 제2의 자기의 그 홈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무엘 바버 집안을 통해서 그 어려운 그 환경들을 극복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사무엘 바버하고 본인 자신은 그 서로가 그 평론가의 입장에 서로의 작품을 그 평론해주고 이런 관계로 좋은 관계를 그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메로디 선생님은 오페라의 그 작곡가뿐만이 아니라 연출가로서도 유명하신데 처음부터 연출을 하신 건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 연출까지를 겸하시게 되셨는지 그걸 좀 여쭤봐 주시면. Everybody knows about you are the great composer, but what was the special reason you made you a stage director? Well, I decided my first opera was staged by another famous stage director, and I thought he was terrible. And so I said to myself, I said they can do better than that. And then I looked around and I thought that there were the stage directors for plays. There are many good ones, but for operas there were none. And so I said, I'm going to stage my own. I want to protect my works. I'm going to defend my works. So I decided to try it myself. And so I started with the medium, and it was a great success. And since then, I directed not only my only operas, but I've directed many other operas. I directed Carmen, Traviata, Tristan and Isolde, and so on. I mean, it was, 본인의 처음 작품을 무대에 올려놓고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의도했던 것보다는 그 연출가들이 다른 방향으로 연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만족스러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불만족스러운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연출을 해야지만 자기가 쓴 의도를 그 작품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미디움 무당이라는 작품부터 본인이 직접 연출가로 데뷔를 하기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본인 자신의 작품 이외의 것들 이 라트라비아타 춘이라든지 트리스탄과 이졸데 라보엠 우리 유명한 그 작품들도 많이 연출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 오페라를 작곡하실 때 작품 세계에서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How about your philosophy in your composition work? well, there is no philosophy in it. I believe that there is a certain tradition in music, and you can break with the tradition, or you can follow a tradition, but you must be realize that you are part of a family, and that behind you have a father and a mother, a grandfather, a grandmother, and then you must decide whether you want to stay within the family or break away with it. But you must
know what is your place in the in this tradition.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place in Well, I tradition? accept my Italian tradition. I love Italian tradition of singing, and that's what I decided to adopt. Okay. 작곡가로서는 그 전통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대한 갈등 속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은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본인 자신은 이탈리안 전통을 따라서 그 작곡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제일 빨리 이 완성하신 오페라는 얼마나 걸리시고 제일 또 오래 시간을 끈 작품은 얼마나 걸리셨는지요? He asks about the length of the opera composition work. What opera was a short one and what opera was a longer one? Well, it takes me generally about how long to compose it? Well, about 2 years, generally. Whether it is a short opera or a long opera, it always takes about 2 years. 1 year to think about it, and 1 year to write it.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리시는데 1년 정도는 생각하시고 1년 정도는 그 쓰시는 작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구상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쓰시는 작업이 어렵습니까? Writing is difficult or thinking is difficult. Thinking is difficult. 예. 생각하시는 거. 구상이 더 어려우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예. 이 작품 도중에 혹시 그 작품을 쓰시다가 이 구상이 잘못되었다.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뭐 아니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 잘 안 풀려 나간다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Did you get some hard time with the thinking before your composition working? Oh yes, very Actually. often, because if you don't have any idea, you know you can always write something. I mean that, but to write what you think it is inspiration and what is. I mean, there is. I believe that in art there is a certain mysterious truth that you must find, and unless you find that you write, it's no use writing anything down. Then how can you resolve that problem? Well, you have to try and try and try and try again. As I say, I think composing is a search. It's not inventing. It's search. You have to search for a certain of the truth, a beautiful truth. 그 작곡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구상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때가 있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그 작품이 얻어지시는데 우선은 본인이 계속해서 그 작품을 안 되더라도 쓰는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음악의 작곡이라는 작업이 발명하는 작업이 아니고 어떤 그 아름다움이라는 세계가 있는 것에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Tell him that you should go into a publishing house in the place where they keep the thing. There are mountains of manuscripts of operas in 5 acts, big, thick like that, with thousands of notes, and they're all forgotten because they don't have not even 1 page of real of truth of what one really searched for. It's just music, but it doesn't have that magic that art must have, the mysterious truth. 이 음악 서적점에 가면은 음악 서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거기에 뭐 음악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한 페이지에 어떤 그 음악의 진실성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 올해 우리나라 나이도 77세, 1911년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그 정정하시고 젊어 보이시거든요. 그 연세가 그만큼 드셨으면은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돌아다 볼 때 나이 들면서 그 작품의 경향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걸 느끼시는 적은 없으신가 모르겠습니다. What do you feel about your composition work in this time? Sometimes composer getting old with the ages, then your characteristic or technical things is changes. What about yours? Well, I think that I hope my music is getting, I don't say better because, but it does change. It's becoming more lyrical. I'm trying to
to make my breathing, my musical breathing, stronger and more serene in it. When I was young, it was all very nervous and all that, and now it has more breath. 굉장히 그 젊었을 때는 그 초조하고 긴장한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작품이 굉장히 그 복잡하고 빨리빨리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음악적인 호흡을 크게 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렇게 멜로디가 고와지고 이렇게 넓어지는 걸 본인이 느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메노티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스플래토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어떤 그 행사고요. 그 행사를 마련하게 되신 동기는 어디 있으신지요? Okay, you are the founder of the Splato Festival, this very famous music festival. Could you explain about the historical things and some kind of motivation for the founder? Well, as you know, I did. I suffer from a sort of a guilt complex, and I wanted to be useful to society more. I didn't want to be the dessert of society. I wanted to be the bread. I wanted to be part of society. And so I thought that with my music I would like to help a community. So I chose a very poor town in Italy, and I went to the mayor and I said, I would like to help you with my music and with my friends musicians. And he thought I was crazy, but he had two beautiful theaters that had been closed for many years. So he gave me the theaters, and then I asked my friends like Luchino Visconti and Jerome Robbins and famous to come with me and said, "We'll come and we all make a festival, not for ourselves. We didn't get any money, but let's help a city." So I thought it would just be an experiment, but people loved it, and it was such a huge success that now we have one here, we have one in Charleston, one in Australia, and too many now. And 그 본인이 그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음악으로 누리고 있는 삶에 비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리의 그 스플래토라는 동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랍니다. 거기에서 처음 30년 전에 그 페스티벌을 시작을 해서 많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음악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움들이 많은 가운데서 지금 발전을 해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와 이태리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하는 큰 행사로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앞으로 그 어떻게 이렇게 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저 이름을 그 메노티 페스티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네. 이분의 아주 성함을 따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의 성악가라든가 음악인은 이 초대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좀 물어봐 주시죠. Okay, this is very important question. Somebody told to him, Splato Festival is Mr. Menotti's festival. So, do you think Korean opera singer can perform in the near future in your festival, or? well, Splato Festival was my festival. Now it's not anymore. I have a board of directors. I have, but I already had Korean players, and not the first time. And Miss Hung, for example, started with me, and I of course, they are welcome. 처음에는 본인이 시작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셌지만 지금은 이사진이라든지 이렇게 회의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언제든지 오픈이 돼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국의 성악가 중에서 홍혜경 씨라는 분 뉴욕에서 and the Korean pianist who's in Paris now. What is his name? 백건우 Yes, they all started. They started with me. 홍혜경 씨라든지 백건우 씨 같은 분들이 이제 스플래토 페스티벌에 같이 출연하셨다고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다고 그러시는. 오페라를 널리 그 보급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소에. What must one do to make opera more accessible to the mass? Well, I think that first of all, I think that you should have an opera for children. You don't have opera for children here.
I've written 5 operas for children that are played. And here you only do Amal and the Night Visitors. That's about the only one that you do. But children should be brought when they're young and make special little theaters for them to have fun. And also you must make opera actors really act. I mean, the singers act, so that the opera looks like a real theater and not just like a concert with scenery in the back. And make people involved in the drama of the. Then I think it will be much more popular, especially for young people, and also small theaters, not that huge theater, 4,000 seats. My God, I mean, then you see singers this big. But if you are a poor student, you have to go up in the balcony, and you see people this big. How can you have any relation with one?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한 번밖에 공연이 안 됐습니다만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오페라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이 가장 그 대중화의 중요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페라가 어떤 그 음악회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페라가 아니라 더욱더 극적인 요소를 가진 오페라로서 이 관중들이 객석에서 볼 때에 음악도 즐길 수 있지만은 연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추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극장이 소극장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4,000명, 5,000명 들어가는 오페라 극장을 지어놓고 하게 되면 조그만 이렇게 캐스트가 보이는데 가난한 학생들은 저 끝에 가서 보게 되면은 무엇이 되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그 극장이 조그만 소극장으로 됐을 때 더 대중화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저희들이 좀 기대를 해도 괜찮을까요? Yeah, he expect about your Korean commission work, telling about. Well, something. I would like very much to write an opera for Korean, but they want me to write about something that they want me to write, and I want to write what I want to write about. And if they accept my subject, I'd be glad to do it. I think that they proposed me a couple of subjects, but I don't think they're very interesting. I like to do I like to make my conflict between the traditional Korea and the new Korea, and to write an opera about that. That's what I would like to do.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서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쓰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이제 문제는 제목을 어떤 것을 정하느냐가 문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한국음악계에서는 이제 춘향전이라든지 무슨 되어진 소재들을 들이면서 작곡을 해주자고 부탁을 했더니만 본인은 자기의 철학에 맞고 자기의 스타일에 맞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대본을 자기가 써서 직접 새로운 한국과 전통적인 한국을 비교하는 그런 작품을 쓰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예,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Can we ask about your family briefly? My family, I was a family of 8 children. I was the 6th, I have to say. And they are not. My father and mother are dead. I only have one brother left. And then I'm not married. Then many years ago, maybe 25 years ago, I adopted a boy, an American boy. And so I have an adopted son. Now he's married, and his wife is expecting. So very soon I'm going to be a grandfather.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8남매가 있는 가정에서 6번째로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동안 메로디 선생님은 특이한 것이 독신으로 살아오셨고 결혼을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한 25년 전경에 그 양자를 하나 얻어서 이제 같이 사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또 이번에 오페라에도 출연하십니다만은 이번 7월달에는 이제 그 며느리한테서 이제 할머니가 없는 그런 손자가 태어나실 거라고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여기 왔습니다.
메노티 선생님 만난 길에 좀 그 이것저것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Okay. Around our table, soul music lover and the music student, they want to ask about you. Can fine. we? Yes, Okay. certainly, certainly. Go ahead. 우리 메노티 선생님께 뭐 질문한 것이 있으신 분은 제가 좀 만나 뵙겠습니다. 질문하실까요? 네. 선생님의 그 말씀 중에서 굉장히 감명 깊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음악가로서 음악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Okay. What is your interesting area beside the music? I love all the arts. I like painting. I like dancing. I like literature, and outside the arts, I only have one hobby: tennis. And I play tennis very badly, but passionately. 음악 이외에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예술들은 다 사랑을 하시는데 예를 들자면 미술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다른 예술들은 모두 사랑하시는데 예술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 중에선 테니스를 가장 좋아하신대요. 근데 잘은 못 치시지만 아주 굉장히 열심히 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딴 사람 누구 질문하실까요? 네. 선생님께서는 훌륭한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곡가가 갖추어야 할 그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What is the important element for being a good composer? Do you think? The important, there are many important elements. One, that you have to be true to yourself and not write the music that is fashionable, because the other element is that music must be lasting. You must write music that is not for today, but for today, for tomorrow, and forever. Try anyway, because too much music is written today that tomorrow is already forgotten. All great music must have a lasting quality. 음악가가 되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한테 그 진실을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악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오늘을 위해서만 음악을 작곡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오늘 작곡한 후에도 계속 그 자손 대대로 즐거워할 수 있고 이 만족할 수 있는 그 음악을 위해서 작곡을 해야 된다고 생각. Tell him that he must be true to himself, because only by being himself he can write music that has some sort of a personality. It is no use writing music like Boulez or like Menotti or like Beethoven. He has to find his own truth. 그 훌륭한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실을 가져야지만 그 음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메노티라든지 부레라든지 베토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작곡가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좋은 오페라 작품을 많이 쓰셨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류의 작품을 쓰실지, 혹시 실내악 쪽의 작품을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You wrote a lot of good opera and the other things. In the near future, what are you gonna do? Compose the chamber music or the other music? Well, I interests would someone? like to,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do this commission. If I can do this commission, then I'm going to write my first Korean opera. And then I would like to do very much chamber music and orchestral music. I've done quite a lot, but it's not very well known because everybody always plays my operas. And I would like to dedicate myself more on chamber music, songs, and that's what interests me in doing.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 요청을 받았던 한국 작품을 쓰시는 작업이 결정이 되면은 그 오페라를 쓰신 후에는 그 챔버 뮤직이라든지 실내악이라든지 또 노래라든지 또 이런 이 실내악 작품, 오케스트라 작품들을 좀 쓰시고 싶다고. And also 이렇게. tell him I want to find some time to work on my garden. Garden, yeah. And my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집에 정원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찾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공연은 언제 있습니까? 21일이니까 이번 토요일 아. 3시 반하고 7시 반에 있겠고요. 또 네. 일요일 날 3시 반, 7시 반 네 번에 걸쳐서 공연이 되겠습니다. 네. 언젠가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시면은 그때는 그 좀 더 조용한 곳에 많이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국이 대단히 발전했기 때문에 조용한 곳이 없을 정도로 시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계적인 도시와 비교를 자꾸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당연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음 기회 오시면 한가한 시간에 우리 농촌이라든가 한국의 이 아름다운 경치를 설악산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데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해 주십시오. 네. We hope you're gonna come again soon to Korea. Thank you. Visit again, please. 지금까지 세계적인 오페라 작곡가 겸 연출가이신 메노티 선생을 모시고 그분의 작품 세계와 그 궁금한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메노티 선생의 작품 공연이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거두고 우리 오페라도 이제 그 세계 무대에 손색이 없는 오페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이번 공연을 통해서 바람하지않습니다. 오늘 이광민 교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노디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밤이 늦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